자, 언론중재법 4.15 부정선거 포퓰리즘 불법 탄핵의 조갑제 기자의 박정희 전기 28년의 나비 효과인 이유, 더불어 준석이표 국힘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 4.15 부정선거 포퓰리즘 불법 탄핵이 모두 지도자는 신이다, 지도자는 신이다, 지도자는 신이다, 지도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조금도 없게 국민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다. 전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언론중재법이 초악법인데 사실은 저항의 수가 막막합니다. 계속 지도자는 신이다, 지도자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심어준 거, 문장은 신이다, 문장은 신이다 해서 지금 퇴임 막판인데도 그 지지율 봐요. 역대. 그러니까 김대중 때보다도 더 높잖아. 김대중보다 훨씬 못하는데도 훨씬 높잖아, 지지율이. 이게 이데올로기죠. 이게 이데올로기야. 지금 조갑제닷컴 할아버지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또 정작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도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몰라. 80년대 그 인문학으로 시작하는 그거를 입문을 하지 못했어. 허구한 난세용 하면서 지식인이 죽었다, 용감하지 않다. 지식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바라보는 지식은 양반 계급이, 그 문자를 못 가진 그 노예 계급한테 양반이 얼마나 신비해 보여. 딱 이 상태로. 그래서 지식인이 나오면은 세상을 다 바꿀 거야. 어딘가에는 이 세상을 바꿀 지식인이 있어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씨. 아직도 아이에 빠진 노인이들이에요. 아이에 빠진 노인들. 예전에 어른들 다 왔어. 근데 다 신앙 따라서 세계관이 바뀐다고 천도교나 원불교 등 그 노비들 신앙 진흥하니까 다들 어린애가 돼버렸어. 박정희 전기 나비 효과가 언론중재법부터 준석이표 내용까지. 그러니까 유승민은 신이다, 유승민은 신이다, 이준석, 윤석열, 아따 나가 신이다 하는 이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결. 여기서 정권 그 교체라는 이 명제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언론중재법도 지도자가 신이다 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서양 민주주의의 그 독특한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 샤머니즘, 신종교 특유의 지도자를 우상화해서 감투를 지자, 이것은 중독이잖아, 중독. 5.18 왜곡금지법 등 그 언론중재법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뭐냐?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자유우파 조갑제 그 용어가 1000만 번 틀린 이유가 자유우파 하면서 무당신앙으로 그 지도자 샤머니즘 우상하고 같이 가잖아. 그런 자유는 없어.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유럽 문명은 기독교적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어요. 권력 분산은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걸 깔고 있는데, 근데 지도자는 신이다, 이런 동방불패. 임청아가 신인데 임청아가 무슨 오류를 범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겠죠. 그 조업제닷컴의 박정희 이야기 보세요. 박정희는 무오류야. 박정희 그냥 무오류야. 한국 신화의 세계 군주신은 오류가 없다. 북한의 그 선동만 해도 짜증나는데 한국도 지도자를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물론 북한은 그 시족이 다르지 않냐, 저쪽 건데 왜 우리 쪽에도 그렇게 하느냐. 근데 결정적으로 서양식 노사고는 똑같잖아. 왜 지도자를 인간신으로 만들어? 왜 기독교는 인간 2등 종교로 만드냐고. 무오류 인간 김대중의 아류판 아니냐, 무오류의 송시열 아류판 아니냐. 결국 귀족 가문의 가문 자랑과 조상신 숭배에 기초된 인간신은 교주 포주 접주에 지배하고 영향되지.
결국 조국 추미애 유명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주의 위압이 사라진 빈자리에 운동권 군제당이 자리하죠. 그래서 그 언론중재법을 하는 주체가 뭡니까? 언론중재법을 한 주체가 뭐예요? 노론 일당전제 거기에 상응하는 운동권 군제당 아니야? 운동권 군제당. 이걸 알고 보면 주겁지씨가 셀프로 서비스했어. 박정희 정기가 문화 구조, 이데올로기 구조로는 좌익이 그 칼자루 쥐게 그렇게 했어. 좌파는 민정당 지배체제에 대해서 이 90년대 이런 책도 썼죠.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 이런 분석을 못해. 이런 분석을 해도 다 못 알아들어. 사회과학 언어를 자체를 공부한 적 없는 사람이 사회과학을 다 안다. 이런 야부를 계속 치고 있어. 이런 야부를 계속 치고 있다고. 뭐 이 책에서 대항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고 지배 이데올로기가 대항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대항 이데올로기에 씨를 말리려고 윤석열이 김대중 예찬으로 하면서 야권 후보가 되려고. 그러니까 천독에 그 이야기 있어요. 양쪽이 다 한패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 후천 개벽할 때다. 그 짓 하려고 속보이잖아. 김대중 대 김대중 선거는 흥이 없어요. 그건 선거가 아니야. 좌파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분석도 조갑지닥한 할아버지 앞에서는 무력화되죠. 그러니까 중화주의적 부족전쟁의 편싸움 문제로, 편싸움이 사실 중요하죠. 편싸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성적 분석도 중요해요. 이런 그 지배, 뭘로 지금 현재 좌파 독재 언론 계속 당하잖아. 뭐 언론중재법이니 그 5.18 왜곡금지법이니 각종 악법 많잖아. 위안부 왜곡금지법이니 이게 다 인간신 지도자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 신앙하고 깔고 가잖아. 조업지 기자가 셀프 서비스 한 거지. 셀프 서비스 했지. 헌법을 모르면서 쭉 아는 척을 해왔으니까. 50대 이하의 일반 유권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정권교체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국힘당 준석의 내용에 연결된 신종교인들은 각 지금 파벌들은 권력을 우월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모든 집권당의 그 108석 부정선거의 180석 그 권력을 독점한 여당이 센데 거기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또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깰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행여라도 또 그 권력을 자기 그 천도교 파벌이 독식하는 거가 깨질까봐 전라도 천도교가 무조건 이기는 판인데 깨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김대중은 요순 임금, 문재왕이 폭정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김대중은 요손시대 임금이다. 노무현은 요손시대 임금이다. 문재왕이 폭정했다. 이건 얼마나 개돼지 속이는 겁니까? 문재왕 자체가 그 파벌의 3대 제사장이고 뭐 이재명이가 4대냐 그건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경선에서 뽑히면 어쩔 수 없이 찍겠지만 가능하나 다른 후보가 되길 바라는 게 국힘당 지지층의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겠죠.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려면 언론중재법에 깔린 중국의 샤머니즘 인간관에 반대해야 됩니다. 결국 그 유불선 신앙 감정으로 다 가면서 그 서구적 인간관을 그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우상화가 줄 잘 서서 그 감투에 먹는 공식을 단절해야 되는데 이건 싫다. 그리고 국민들은 단절하도록 대중을 계몽하기 전까지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순된 시그널 하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그 후보 때 그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샤머니즘적 인간관을 깔고 거기에 도취하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식 부패로 되죠.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영남 천도교인에게만 있던 겁니다. 영남 천도교인에게만 있던 겁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규제를 긍정하지 않지만 이 짤은 옳은 말이에요. 토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신인데 중국의 부족끼리 부족 전쟁이 난무하는 속에서 자기 부족이 살아남는 게 선이다. 언제 중국 그 샤머니즘, 그러니까 국민은 천도교나 후천개벽 종교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강요당하고 있어. 세계인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종교자유, 이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파리들, 이 강요 조직, 이런 그 신종교 강요 조직이 제일 우두머리가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아니야. 통일부가 아니라 종교 폭력부지. 윤석열을 배팅한 감투 가능성이 모든 것을 질식시키고 있죠. 포퓰리즘 그 반대도 결국 기독교적 인간관이 대중 없이는 안 되죠.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상호 신뢰를 지킨다는 믿음이 전제하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전라도 향후가 다 해먹고 있겠다는 그런 식의 감정인데 또 이제 또 부족주의적으로 이렇게 또 그 준석이 분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 국민이 당연히 못 알아들어. 지행합의라는 명제가 있잖아. 그 지도자는 그 암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다르잖아. 다른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군사정권 때 국가안보가 모든 법 위에 있다. 지금 법 위에 있는 게 있어. 노론 후손 당파의 이익법. 이완용 정신하고도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헌법 위에 노론 후손 당파의 이익법이 있는 거를 대중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이걸 전복시키면 완전 정권교체 되잖아? 근데 이럴 의지가 없어. 지금 윤석열 이쪽에 그 일베 정계 알바생이나 최재형 쪽이 알바생이나 시간이 없대. 그 얘기밖에 안 해. 안 고쳐. 고칠 의사가 없어. 왜냐면 님에 해당되는 후보가 권력을 잡아야지 자기들이 꿀빠니까. 이 게임은 동의한 적 없거든. 누가 이 게임 하랬어. 아무도 동의한 적 없어. 사기야, 사기. 사실은 국힘당을 찍어준 유권자 일반과는 다른 시간을 산 정치인이죠. 일본 문화하고 그렇게 개방했던 흐름이 왜 나왔습니까? 기독교 문화 아니야. 김대중 영신?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김대중 시대의 여파가 그게 순수하게 김대중만의 김대중 시대에 나온 그건가? 군사정권 경제개발의 뒷 효과 아닐까? 김대중의 오로지 지적재산권 바로 있는 게 다른 거잖아. 이건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정권이 겹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대중의 문제로 바를 수 없죠. 그리고 인권의 가치도 시천주 인내천 교리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지. 김대중을 의지하여 자의적 차별이 풍성하게 벌어진 생활공간은 팩트인데 운동권 하면서 정작 운동권이 어떻게 나타나나, 운동권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니까 19세기 노론 세도 정치하고 똑같잖아. 차별당하는 쪽이 있다고. 억울함을 느낀 쪽이 있다고. 그걸 말을 안 해. 운동권이란 말의 탄생은 강석경의 숲속의 방이 운동권 고립 유도문화의 상징이고 이때죠. 85, 87년 사이 조선일보. 이때 신문을 보면 알아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 그 옛날 신문 찾는 조선일보 아카이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정이 최진실 씨를 같은 이름 영어를 반복했죠. 그리고 386이라는 이름의 탄생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조선일보. 춘원 이강수의 혁명가의 아내가 숲속의 방에 뿌리고 90년대
이광수가 난도질 당했죠. 그리고 같은 식으로 반공 소설이라니 망해라 이런 식으로 당했죠. 운동권 비운동권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앞에 평등으로, 그래요, 운동권이 반공시대에 차별당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차별당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뭔데? 법 앞에 평등으로 동일평면에 놓자고요. 동일평면에. 결국 박정희 전제신 군주신을 까니까 비운동권이 그 중심으로 해서 됐고, 김대중 군주신 전제로 까니까 운동권이 중심인데 왜 자꾸 운동권 부족장 군주신을 까냐고. 우상화가 이러니까 나쁜 거지. 권력이 우상인 신종교를 권세로 진 부족이 자기 안전에 부족이 안전인데, 신종교 청산운동 빼고 영남이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영남 천도교가 일제시대 전성 기준으로 10몇 %고 지금 20% 정도랍니다. 전라도 천도교가 70%고 어떻게 역전해? 국힘당을 찍어줄 유권자와 대화할 방법이 없고 준서기표 내용을 종식할 방법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국가기구 독점한 세력보다 혼연일치하는 권력으로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럴싸함이 없이는 모든 부족원은 김칫국일 뿐이죠. 조합직 박정희 전기의 나비효과. 박정희 군주신 몰이는 운동권 군주신 김대중 몰이를 정당화하고 운동권 파벌 이익을 강화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유권자 이성을 괴멸시키고,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의미가 없어진 거지. 법치주의가 의미가 없어지고 호남 향후에 진짜 눈으로 봤거든. 직접 참여했거든. 국민회의 국민회의 연고가 된 정치인에 줄 서서 호남 향후에 국물 따먹는 거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 대중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서 당해가니까 대중들은 계속 영남 후보를 안 찍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권력을 탐하는 영남 신종교는 계속 또 두터워져.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교회를 비교하면은 신자는 줄어드는데 목사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조갑지 박정희 정계의 나비 효과가 이랬죠. 주술을 못 부린 지도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주술 부려라. 주술 부려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판인데 이 판을 계속 지켜가지고 지도자만 바꾸자. 고대 중국 문화 산물처럼 이 판을 깨지 말고 지도자만 바꾸자. 이게 말이 되니 이 인간들아? 인간이 아닌 개새끼들아. 대선 정국에 한 명의 강증산 이미지 만들기엔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한 명의 강증산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름이 없는 사람을 이름 나게 할 시간은 없는데, 이미 있는 정치인이 국힘당을 찍어줄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하면서 그 대선주로 나갈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꼭 왜 선거는 번번이 강증산 이미지 정치인 만들고 국민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라 하는 개돼지 취급인가. 이런 취급과 동시에 언론중재법의 악법의 등장은 동전의 양면이죠. 결국 반복된 강증산 이미지는 귀족파벌 중심과 바지저고리 지도자 이미지에 노출이더라. 민주운동의 군사독재 심판은 영남 6.25에 더 쉬운 서구의 이질성이다. 그러니까 되게 생생할 기억나요. 군사정권의 헌법이 아니더라. 다 영남 사람들이 이기더라. 그러면은 지금 좌파 독재 심판을 하면은 전라도 천도교로 더 쉬운, 전라도 유교 방식이 더 쉬운 서구, 전부 다 전라도 유교 당파의 이익으로 가더라. 헌법이 그게 있더라. 그걸 말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에라이씨. 그러고도 국힘당에 표를 바라니?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질서가 뭐 하나 제대로인 게 있나? 다 사기다. 다 전라도 천도교를 낀 사기다. 이걸 사기를 느끼니까 군사정권 때 전라도 사람들이 한을 느꼈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이놈의 천도교에 깔린 그 한의 중국집 사고에 낀 한이 계속 돌고 도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이 돌고 도는 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 중국적 사고에 낀 사람들은 불특정 제3자의 보복을 당연시하잖아.
이걸 막아야지. 세계 그 하고 세력하고 연대해서 이거 막아야지. 그러니까 김대중이 황우석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언론중재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20%의 전력으로 70% 전력하고 싸울 때 정면 맞공격하자 이거예요. 맞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공격하면 지지. 그 초딩들도 알겠어. 20대 70의 전력이면은 정면 맞승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중심 권력, 상대 쪽 중심 권력을 깨뜨리고 시작하잖아. 아니면 영원히 지자는 이야기야. 민정당 국가주의 이후에 쌓은 김대중, 전라도, 천도교 문화 권력을 기쓸 내긴커녕 강화하고 뭐 어떡해. 그러니까 권력 이야기할 때 토크의 권력 이론을 이야기하려면 철학을 좀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 90년대 이후 조선일보 문화면을 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70대 노인들은 다 몰라. 70대 노인들은 권력은 무조건 중국인들의 소유관, 권력이 누구 거냐?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말해도 노인들이 독점한 그 국힘당 그 소통권에서는 다 꼬여버리는 거야. 바텀업 좌파 청산을 숨기지 않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군대 정권 좌파 청산처럼 무슨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권력을 이용해서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하나하나 모두 증명하는 거 다 증명 가능하잖아. 전부 문서로 있잖아. 위법, 불법, 고의 이런 게 다 문서로 있잖아. 문서로 있잖아. 사기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를 입증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 게으르지. 지성이 없는 사람들은 문서를 줘도 못해. 그러니까 국힘당 지층은 그 영남연고 지어주고 꿀빨다주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아주 나쁘고 뭐 그러니까 뭐 갖고 차별당했다는 걸 인정해주를 지지할 원하죠. 천도교 문명론에 깔린 동도서기 원칙에 깔린 국민 기망 문제. 서기만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은 서기만 바라보잖아. 근데 동도가 깔렸다. 이거 완전히 신앙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신앙이잖아. 사기를 목적으로 한 신앙이잖아. 아무도 이걸 허락한 적이 없잖아. 당연히 사기당했다. 당연히 판단 가능하지. 그러니까 김대중의 방공시대 빨갱이 사장 하자는 이게 아니에요. 그가 했던 모든 게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다. 다 이렇게 맞을 대선주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대선주는 올망졸망하여 끝을 모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